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수비하기 김포스입니다. 오늘 진짜 올겨울 중에 제일 춥네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진짜 필수입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이 위험한 5가지 각각의 주의사항과 그 상황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겨울 산행을 좋아하시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실 텐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잘 실천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혹시 모르셨다면 앞으로 겨울 산행에 잘 적용해서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혹시 등산 딱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주차를 하고 내려서 바로 걸어 올라가시나요? 걸어가면서 스트레칭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인대나 근육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등산하기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로 몸의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따뜻하게, 워밍업이라고 하죠, 따뜻하게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운동 능력도 올라가고 또 부상의 위험도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 가을보다는 특히 겨울에 부상의 위험이 높으니까 꼭 신경 쓰셔서 등산 전에 스트레칭 15분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시면서도 발목이나 손목 이런 곳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넘어졌을 때 손목이 얼어 있다가 짚으면 훨씬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장갑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하시고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시면서 등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행에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요,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이라는 건 엄청 커다란 폭풍이나 태풍이 아니라 겨울철에 내리는 눈이나 우박이나 비 같은 것입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오더라도 빨리 하산을 해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씻고 하면 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나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빨리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에 동상이나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눈이 왔을 경우에는 오늘 눈이 오지 않더라도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 혹은 일주일 전에 있는 눈도 음지에서는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젠을 미리 챙겨 가시거나 더 미끄럽다는 사실을 인지하신 후에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등산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보통 등산을 하실 때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시간 계획을 짜시지만 특히나 겨울철에는 조금 더 일찍 올라갔다가 일찍 내려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간단한 이유인데, 겨울철에는 보통 5시나 6시에 해가 지는데 산에서는 4시 정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빠르면 4시 반쯤에 벌써 해가 다 져서 캄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을 이유로 최소한 4시 이전에 하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겨울 산행은 특히 눈이나 얼음의 위험이 있어서 하산 시간이 보통 약 2배를 잡는다고 해요. 1시간 내려올 거리면 넉넉하게 2시간을 잡고 내려오시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짜서 가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겨울 산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낙상 사고입니다. 겨울에는 낙엽들도 많아서 낙엽에도 굉장히 많이 미끌리고, 또 돌 위에 있는 얇은 얼음, 블랙 아이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미끄러질 수 있고, 또 똑같이 봄, 여름에 미끄러지더라도 어딘가를 짚거나 넘어졌을 때 훨씬 더 큰 부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통 걷는 복폭이 100%라고 하면 거기서 70% 정도 복폭을 줄여서 걸어서 내려가시면 훨씬 더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얼음이 얼거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더라도 아이젠은 겨울 등산 내내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손가락이나 발가락 동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눈이나 귀라든지 코라든지 볼도 굉장히 동상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면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모자를 쓰시거나 장갑이나 이런 방한 도구를 이용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나 레이노드 증후군,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 또 만성 알코올 섭취나 흡연자분들도 동상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더 동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눈이나 비로 젖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말이나 장갑 등을 여분으로 준비하시고 핫팩이나 또 보온 물병을 꼭 준비하셔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산행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동상에 걸린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봤는데 손이 아프거나 볼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핫팩을 바로 갖다 대시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합니다. 아프거나 빨갛게 부어올랐을 때는 핫팩을 직접 대는 것보단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얼른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녹이고 또 물집이 일어났을 때는 물집을 꼭 터트리지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겨울 산행에 있을 때 위험한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근육과 인대는 겨울철에 기온이 낮아지면 수축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풀고 스트레칭이나 보온,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주시고 눈이나 비 같은 기상이변에 있을 때는 얼른 하산하시고 세 번째로 하산 시간이 평소보다 2배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넉넉하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꼭 4시 이전 이렇게 해가 떨어지는 시간 이전에 하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폭의 70%로 줄여서 잔잔걸음으로 걷도록 하시고 또 동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핫팩이나 따뜻한 물 등을 이용해서 체온의 유지 그리고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든지 등등 다양한 노력으로 안전하게 등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등산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숲해설가 수비하기 김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